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양 당사자가 서로 상호 협의하에 모든 것이 일치가 되면 법원에다가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혼의 계기,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위자료 측정이 될 것이고요. 양육권, 친권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양육비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면적 교섭권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의사의 합치가 되면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840조에는 1호부터 6호 사유까지 이혼의 원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쉽게 말해서 바람을 핀 거입니다. 상대방하고 상간을 한 것인 거고,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피고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던가 혹은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을 때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사실 생사가 불분명하면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 실종 신고를 하면 5년 동안 생사가 불분명하면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민법에서는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면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호, 이 사안으로 이혼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중대한 사유가 무엇이냐?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폭행, 욕설, 폭언, 무시, 모욕, 또 시가와 처가의 갈등, 혹은 마약,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게임 중독, 사치 낭비, 기타 경제적 무책임,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애정 상실,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참을 수 없는 위생 상태, 원치 않은 성관계 요구, 성관계 거부, 종교적인 갈등, 이러한 모든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혼 사유가 정도가 심하다 이러면 법원에서 이혼을 시키는 것이고요.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랬을 때는 법원에서 약간 조정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동 친권은 많이 안 나옵니다. 양육권은 가진 자에게 친권을 또 같이 줘요. 자녀가 여권을 만들던가 휴대폰을 만들던가 기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동 친권을 가진 부부가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 만나야 되는데 서로 얼굴 보기 싫어서 이혼을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자주 만나니까 거기서 갈등이 발생해서 요즘에는 일방에게 주고 양육권을 가진 자에게 친권도 같이 줍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능력이 누가 가장 낫느냐를 봅니다. 내가 기존까지는 아이를 케어하고 있었다, 혹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전에 아이를 많이 케어하고 있었다, 혹은 자녀들이 나를 많이 따른다, 이런 것을 중점으로 보고요. 전문가들이, 가정환경조사관들이 각 가정마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보고서를 판사님께 올려요. 이것은 변호사들도 못 보고 당사자들도 못 봅니다. 판사님들이 양육권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많아요. 자녀가 4명, 5명인데 첫째, 둘째는 내가 키우고 셋째, 넷째, 다섯째는 상대방이 키우겠다, 이렇게 나눠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찬동하지 않는 그런 경향입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자녀들이 무슨 죄라고 자녀들을 찢어놓고 자라게 하냐, 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 양육비가 수반되는데, 양육비는 대법원에 양육비 지급 기준표가 있어요. 그 소득에 따라서 양육비가 얼마다라고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녀들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갈 때마다 교육비나 혹은 생활비가 들어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비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가가지고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청구를 하시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바로바로 지급을 해주시고 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약간 제도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많이 오해하세요. 그 원인의 정도가 얼마냐 심하냐에 따라서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보통 3, 4천만 원의 위자료가 결정되고, 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완전 별개입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을 다 더합니다. 거기에 이 전체 재산에 대해서 유지와 형성에 누가 기여를 하였는가? 퍼센티지를 나눠가지고 전체 재산에서 이 재산은 얼마는 아내가 갖고 얼마는 남편이 가져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를 안 했다. 라고 판시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가정주부도 재산의 형성에 기여는 안 했지만 유지에 기여는 했다라고 해서 20년 정도 가정주부로 일을 했으면 재산이 반반 나누도록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법에 아예 이 재산 분할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연금도 나누셔야 됩니다. 재산이 너무나 복잡한 경우에는 보통 조정을 통해서 뭐 집은 누가 갖고 차는 누가 갖고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니까 일단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구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으로 살다가 파기를 했을 때 위자료가 있고 재산 분할이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위자료 청구는 가능해요. 사실혼으로 오래 살았는데 바람을 폈어? 그럼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은 안 됩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의한 재산 분할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재산 분할은 오로지 법률혼만 가능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내 아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해야죠. 그러면서 혼인 생활을 잘 해야죠.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잘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만나요.